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국사찾기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국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 국사계의 반응을 여러 지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천편일률적이었었던 식민사 간의 잔재가 서서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사찾기협의회가 주장하던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데는 국사찾기협의회의 위원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학자가 아닌 중고등학교 일선 교사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라 해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각종 국가고시에 나오는 국사 과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앞날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진로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니 자신들의 소신과는 다르게 교육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입과 국가고시의 국사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식민사관에 의존하는 강단사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사 교과서는 이런 부담을 피해가면서 서서히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고조선의 연구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단군을 허무맹랑한 신화로 표현하면서 고조선은 아예 없었거나 혹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즉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서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의 연구는 마치 새로운 개척지와도 같았습니다. 자, 몇 개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한국교원대에 계신 송호정 서울대 교수 출신입니다. 의 고조선 지도인데요. 압록 두만강을 절대로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현재 위키백과의 고조선 지도입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그리고 요동의 일부가 섞여 있죠. 해방 이후 조선대학교 국사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돼서 옥고를 겪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국사학자 신태훈 선생이 주장하는 단군조선의 모습입니다. 아주 상당히 큽니다. 이런 지도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이때부터 우리 사학자들은 우선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라서 영토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만주, 요동, 요서, 내몽골 동부의 대흥안령 산맥까지가 고조선의 강역으로 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으로 알고 있던 산동반도와 연산산맥 이남인 오늘날의 북경 근처, 그리고 그보다 더 서쪽인 산서성의 태원지방까지도 고조선의 유물이 발견돼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요동반도에서 바닷물길로 쉽게 산동반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연산산맥 북쪽에 가로지르는 그 좁은 소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동반도의 유적은 기원전 5800년 전부터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고조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홍산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방을 고조선으로 보느냐 혹은 중국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학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사찾기협의회에서도 약간의 이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사무국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었던 박시인 교수님은
고조선과 중국의 사실상 국경이 있었던 연산산맥 이남은 비록 고조선의 유물이 나왔다 해도 중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알타이 문화를 화두로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를 만리장성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박 교수님도 중국의 산동반도나 혹은 그보다 더 내륙인 산서성 혹은 섬서성까지도 관련 문헌이나 관계 유물들의 흔적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의 긴 고조선의 역사에서 생긴 문화 교류의 형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북성도 연산산맥 이남은 지정학상 중국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사실 오늘의 북경은 2000만이 넘는 거대한 대도시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승국 선생은 하북성은 물론 후일 백제의 강역에 있었던 양자강 연안까지 고조선이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이지만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중국의 산동반도와 황하 그리고 회수 하류 지역의 유역 등 중국의 그 동해안에는 기원전 6천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 고조선의 이주민들과 그 후예들이 들어서서 세운 다수의 그 자치적 소분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신채호 선생은 고조선의 식민지라 표현했는데 신용화 선생은 분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용화 교수에 따르면 산동반도는 최후 빙하기가 끝난 약 12,000년 전부터 지구 기후는 오늘날과 비슷했지만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서 해수면이 올라와 약 7,500년 전의 산동반도는 내륙과 분리된 두 개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산동과 황하하류의 그 늪지대도 완전히 평원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지형이 생겨진 것은 약 7,50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를 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신다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모두 늪지대에서 농경지로 바뀌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 고조선의 이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결합해서 소분국을 형성했다고 신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바티스트 레지라는 18세기 신부가 중국의 역사를 영어로 쓰면서 그것도 처음 쓰면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는 지도까지 수록한 중국사를 간행했는데 비록 300년 전의 지도라 해도 이 지도가 고조선을 말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다 하죠. 한국에 관련된 페이지는 모두 34쪽에 불과해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만은 여기에 고조선의 영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만든 고조선의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역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랑스 사람이 그것도 지금부터 300년 전에 만들었다는 이 지도는 그런 이유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으로 표시한 고조선의 영토 안에 숙신과 말갈족 그리고 동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박시인 교수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죠. 연산산맥, 여기가 연산산맥입니다. 이에 비해 임승국 선생이 주장하는 연산산맥 이남, 즉 북경 천진지방과 산동반도, 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최대 7호번 고조선이다 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장 바티스트 레지 신부입니다. 한편
북한의 사학자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이에 딸린 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지린은 해방 직후 경성법학전문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북으로 가서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고조선 연구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남한의 이덕일 선생이 북한의 리지린 선생을 소개하는 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58년 43세의 원숙한 학자 리지린은 단기 필마로 누천년 지속됐었던 대국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려 중국의 한복판으로 달려가 중국 고사변 학파의 대표 학자인 고힐강 교수를 만나서 한판 승부를 벌였다. 박사학위를 위한 논쟁이었으나 그 내용은 시간과 공간 속에 동아시아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치열한 논전이었다. 이를 위해 리지린은 구체적으로 수많은 자료와 유물을 토대로 옛 고조선은 적어도 BC 12세기 이전부터 큰 세력으로 국가를 이뤘으며 기원전 5세기 이래 지금의 북경을 포함한 난하까지도 옛 고조선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계의 침략, 위만의 쿠데타, 한무제의 침략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지금의 대릉하까지 물러났음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대릉하는 요소 서쪽에 있는 강 이름이죠. 그러나 고힐강 교수는 논문 심사서에 리지린은 고대 조선족이 현재 중국의 영토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중심을 요서와 요동 일대라고 주장했다 하면서도 객관적 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민족주의적 속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리지린의 학문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워낙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자료와 역대 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과학과 이성의 주장 앞에 지금의 북경까지도 고조선의 품 안에 있었다는 논문을 고일강 교수는 결국 승인하면서 그는 그의 박사학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해결한 일일까요? 학문적 논리를 부정하고 민족주의에 빠졌다는 그의 말이 오히려 고일강 교수 자신을 일컫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옛 고조선의 강역에는 많은 민족이 살았고 또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조선을 오늘날과 같은 국가와 국경 체계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부족 국가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보다는 민족의 이름으로 흔히 사서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고조선은 많은 거수국을 거느린 제국이었습니다. 이들 거수국은 각각 처한 자연환경이나 생활 모습 또는 관습법 이런 것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를 고조선의 중앙정부에서 존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거수국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거수국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교였고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을 구성한 거수국의 다양한 민족 이야기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